몇 년 전 저탄고지 다이어트, 그거 정말 뜨거웠죠. 네, 맞아요. 그때 완전 열풍이었죠. 그때 보면 탄수화물,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밥이 거의 뭐 공공의적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탄수화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 3대 영양소 중 하나잖아요. 그럼요.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밥, 특히 쌀 속에 숨겨진 놀라운 가치, 그리고 요즘 곡물 소비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뉴스 기사부터 연구 논문, 또 소비자 데이터까지 정말 다양하게 모아주셨어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 말고 현미, 그리고 특히 그 쌀눈의 영양학적 힘을 다시 한번 보고요. 또 뭐 도담쌀이나 눈 큰 흑찰 같은 좀 특별한 기능성 쌀들, 이런 것들의 건강 효과,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곡물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트렌드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혈당 관리가 좀 필요하신 분들, 혹은 그냥 요즘 사람들은 뭘 먹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딱 맞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먹는 그 하얀 쌀밥, 백미 말이에요. 네네. 이게 사실 맛있긴 한데 영양만 딱 놓고 보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핵심은 도정 과정에 있습니다. 벼에서 껍질만 딱 벗겨내면 현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더 깎아내서 백미를 만드는 건데 이 과정에서 영양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쌀겨와 쌀눈이 거의 다 뭐 95% 이상 떨어져 나가버려요. 아, 거의 다요. 네. 그래서 백미는 사실상 탄수화물 위주로 남게 되는 거고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뭐랄까 깡통 영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깡통 영양이라니 좀 심한데요. 근데 영양만 깎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반응도 다르다고요. 혈당 이야기죠. 맞습니다. 바로 그 혈당 반응인데요. 당 지수 GI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높이 치솟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같은 탄수화물과도 백설기 같은 떡이나 흰빵, 라면처럼 정제된 것들은 먹고 나면 혈당이 아주 그냥 확 오릅니다. 화교? 네. 반면에 현미나 잡곡밥은 보면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요. 천천히 오른다는 거죠. 그럼 혈당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왜 안 좋은 건가요? 그냥 에너지 쓰는 거 아닌가요?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그걸 빨리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돼요. 아, 인슐린. 네. 근데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는 인슐린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당장 쓰지 않고 남은 당은 몸에 지방으로 쌓이기가 쉬워지죠. 아하, 그래서 살이 찌는. 그렇죠. 그래서 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예를 들면 현미가 한 56 정도 되는데 백미는 보통 70에서 80대거든요. 그러니까 현미가 혈당 관리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영양의 보고, 그러니까 도정할 때 깎여나가는 부분에 핵심 영양이 있다는 건데 특히 그중에서도 쌀lun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쌀 한 톨에서 무게로는 뭐 고작 1%에서 3% 정도?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네, 정말 작죠. 그런데 쌀 전체 영양소의 무려 66%가 바로 이 작은 쌀룬에 웅축들어 있다고 해요. 66%요? 와, 거의 3분의 2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미를 만들면서 이게 거의 다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비율을 하나 들면 현미 한 가마 80kg짜리 있잖아요. 그걸 다 도정해야 쌀로는 겨우 80g 정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귀한 영양 덩어리인 셈입니다. 이야, 80kg에서 80g이라니 정말 귀하네요. 이 작은 쌀룬 안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막 나오던데요. 뭐가 뭔지 좀 헷갈릴 정도로요. 네, 맞아요. 워낙 유익한 성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좀 그룹으로 묶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선 뇌 건강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뇌 건강이요? 네, 대표적인 게 그 가바, GABA라는 성분인데요. 들어보셨죠? 네, 가바, 초콜릿 같은 데도 들어있다고 하고. 맞아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데 뇌 기능을 좀 활성화해서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동시에 또 신경을 좀 안정시켜서 스트레스 완화나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가바. 정말 요즘 사람들한테 필요한 성분이네요. 스트레스도 많고 하니까. 그럼 또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에너지 대사 그리고 항산화 이쪽과 관련된 성분들인데요. 옥타코사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옥타코사놀이요? 좀 생소한데요? 이게 그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철새의 에너지원이다. 뭐 이렇게 알려진 성분이에요. 아, 철새 에너지원. 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지구력을 좀 높여줘도 피로 회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감마 오리자놀도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감마 오리자놀? 네. 이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라든지 염증 감소 효과 이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알파 토코페롤이죠. 이것도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군요. 역시 건강이랑 젊음 유지에는 항산화가 필수잖아요. 근데 아까 감마 오리자놀이 피부 미백 효과도 있다고요? 그건 좀 의외였어요. 네, 그 멜라닌 색소 생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되긴 했는데 이게 추출이 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직 화장품 원료로는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그 외에도 뭐 면역력 높이고 해독작용 돕는 IP6라든지 염증 반응 줄이는 데 도움되는 베타시토스테롤 그리고 에너지 만들고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들 있잖아요. B1, B2, B3, B6 같은 것들 그리고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까지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이 작은 쌀룬에 꽉 차 있는 거죠. 와, 진짜 무슨 영양제 캡슐 같은데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점은 이 성분들이 그냥 각자 따로따로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막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몸 전체 건강, 특히 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 건강이나 기억력 같은 뇌 건강에 복합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성분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종합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눈잠이라고 쌀룬이 특히 큰 품종이 있거든요. 네. 그 배알을 가지고 동물 연구를 해봤더니 몸속의 항산화 요소, SOD 활성은 높아지고 염증 지표, TNF-알파는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 실제로 효과가 있군요. 네, 이건 결국 쌀룬 섭취가 노화나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혈당 관리가 목표시든 아니면 좀 더 활력을 높이고 싶으시든 또는 뭐 두뇌 건강,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싶으시든 이 쌀룬 속 영양소들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쌀룬의 가치가 점점 알려지면서 아예 특정 건강 기능을 더 강화시킨 그런 쌀 품종들도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그중에 도담쌀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네. 도담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인데요. 이건 핵심이 저항 전분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저항 전분. 저항하는 전분. 뭔가요? 네, 이름 그대로예요. 우리 소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대장까지 쭉 내려가는 전분입니다. 소화 안 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이 경우에는 좋습니다. 이게 대장에 사는 유익균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돕고 또 포만감을 좀 오래 느끼게 해서 체중 조절에도 유리하고요. 혈당 상승도 훨씬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랄까, 식이섬유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저항 전분이 원래 많은 품종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가공 비법이 있는 건가요? 품종 자체도 그런데 특별한 가공법이 더해졌어요. 벼 상태에서 스팀으로 한번 찍어 나서 도정을 하고요. 그걸 또 고온에서 볶는 과정을 거친대요. 찌고 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루로 만들었을 때 입자가 더 고와져서 선식처럼 물이나 우유에 타먹기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먹기 편하게까지 만들었군요. 그럼 눈 큰 흑찰이라는 품종도 있던데요. 이건 이름부터가 뭔가 눈이 큰 흑미 이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이것도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인데 이름 그대로 일반 쌀보다 쌀룬이 3배 이상 큰 흑미입니다. 3배나요? 네. 쌀룬이 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함량도 높겠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뇌 기능에 좋은 가바, GABA 성분. 이게 일반 쌀보다 무려 8배나 많다고 하고요. 8배? 네. 그리고 흑미 자체가 가진 고유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또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 그리고 감마 오리자놀 같은 기능성 성분들도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쌀룬 자체도 큰데 흑미의 장점까지 플러스된 거네요. 그럼 이런 기능성 쌀들이 진짜로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좀 있나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도담쌀 같은 경우는 비만 성인 28명을 대상으로 아침 저녁 식사 대신에 도담쌀 선식을 8주 동안 먹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약 38%나 감소했어요. 인슐린 저항성 높으면 당뇨병 위험 커지잖아요. 이게 크게 개선된 거죠. 심지어 그냥 일반 현미 선식을 먹은 그룹보다 개선 효과가 2.3배나 더 높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몸속 염증이나 노화랑 관련된 최종 당화산물 축적도 3% 정도 줄었고요. 오,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확실하네요. 그럼 눈 큰 흑찰 연구 결과는 어땠어요? 이것도 꽤 인상적이던데요. 눈큰 흑찰은 동물 실험 결과도 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다 있어요. 비만쥐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눈큰 흑찰을 먹인 쥐들이 그냥 일반 사료나 백미 먹인 쥐들보다 체지방이나 간 무게, 특히 배 쪽 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고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농도라든지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군요. 그럼 사람은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 위험 요인을 가진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하루 한 끼를 눈큰 흑찰 선식으로 먹게 했어요. 네, 3달 동안.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체중이 1.5kg 정도, 그리고 체지방량이 0.9kg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혈압인데요. 평균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높은 쪽 혈압이 135mmHg에서 127mmHg로 꽤 낮아졌어요. 그리고 몸의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고감도 C 반응 단백질, HSCRP 수치도 의미 있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체중, 혈압, 염증 수치까지 다 좋아졌네요. 네, 그래서 이 눈큰 흑찰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이 18편이나 실리고 관련 특허도 17건이나 출원되거나 등록됐다고 하니까 과학적인 근거는 꽤 탄탄하게 쌓이고 있는 셈이죠. 단순히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성 쌀들이 뭐 선식, 음료, 떡, 심지어 커피 제품으로까지 막 개발돼서 기술 이전도 되고 있다니 이게 진짜 우리 식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눈큰 흑찰 커피 같은 경우는 뭐 카페인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건강 기능성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 접목하려는 시도들이죠. 자, 그럼 이런 모든 정보들이 지금 당신의 식탁 그리고 장바구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요즘 곡물 소비 트렌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점들이 많아요. 쿠팡 같은 이코머스 데이터나 뉴스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딱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 소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싼 쌀, 양 많은 쌀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품질이 좋은 쌀, 내 입맛에 맞는 품종, 그리고 뭐 이왕이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쌀을 찾는 소비자들이 확실히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이제 쌀에서도 어떤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트 쌀 코너 가보면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등급, 특등급, 상등급은 뭐 기본이고 골든퀸이니 삼강미니 신동진이 하는 품종 이름이 전면에 크게 나오고 유기농이냐 씻어 나온 쌀이냐 심지어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파는 쌀까지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소포장 선호 현상. 이건 저도 진짜 확실히 체감하는데요. 예전엔 막 20kg짜리 사다 놓고 먹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워낙 많아졌고 2000년에는 평균 가구 원수가 3.1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2명까지 줄었죠. 또 쌀도 오래 두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도 좀 손실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10kg 미만, 심지어 1, 2kg짜리 작은 포장 쌀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근데 저도 작은 거 사요.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도정한 신선한 쌀, 뭐 이런 문구가 이제 흔해졌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딱 사서 신선하게 먹겠다. 이런 아주 스마트한 소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고대 곡물의 부상이에요. 카무투나 파로 같은 이름 요즘 많이 들리죠? 네, 반송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되면서 인기가 확 높아졌죠. 이게 결국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나 저항전분이 풍부하고 혈당지수 GI가 낮은 이른바 착한 탄수화물을 찾는 큰 흐름하고 딱 맞아떨어진 현상이에요. 착한 탄수화물. 네, 예를 들어 카모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19배나 많고 당지수는 40으로 현미 56보다도 더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파로아는 풍부한 저항전분이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트밀 역시 간편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런 트렌드를 쭉 보면 확실히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이나 식품 성분에 대해서 똑똑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품질 쌀, 특정 품종, 또 고대 곡물, 그리고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한 이 쌀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쌀을 그냥 단순한 칼로리 덩어리로만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죠. 소포장 트렌드 역시 쌀이 도정 후에 산패되기 쉽다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맛과 영양을 둘 다 잡으려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건 아니고 좀 고민거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점점 더 다양하고 품질 좋은 쌀이나 잡곡을 원하는데 생산이나 유통 시스템은 아직도 좀 양 위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불균형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특정 품종은 막 부족하고 어떤 품종은 남아돌고 이런 식이죠. 수요 공급이 잘 안 맞는군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예요. 특히 국산 잡곡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리나 팥 같은 경우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량이 확 줄어서 가격이 엄청 오르거나 아예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보면 쌀은 100% 넘어서 괜찮은데 104.8%, 나머지 대부분의 곡물, 보리 27.2%, 콩 28.6%, 밀 1.3% 이런 것들은 자급률이 매우 낮거든요. 이건 식량 안보하고도 바로 연관되는 문제라서 가볍게 볼 수만은 없죠. 그렇군요. 식량 안보까지 연결되는 문제네요. 자, 그럼 다시 쌀눈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이 좋은 쌀눈의 영양을 효과적으로 잘 섭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쌀눈이 그대로 붙어있는 현미나 아까 소개해드린 눈 큰 흑쌀처럼 쌀눈 자체가 큰 품종의 쌀로 밥을 지어 먹는 거겠죠. 그렇죠. 통으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현미는 아시다시피 식감이 좀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특히 아이들이나 좀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먹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현미밥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즘엔 쌀눈만 따로 모아서 볶거나 가공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볶은 쌀눈을 그냥 흰 쌀밥 위에 쏠쏠 뿌려 먹으면요. 백미의 부드러운 식감은 그대로 즐기면서 부족한 영양은 채울 수 있죠. 밥에 뿌려 먹는 거군요. 네, 고소한 맛도 더해주고 톡톡 터지는 식감도 재미있고요. 아니면 요거트나 우유에 타 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나물 무침이나 국, 찌개 같은 데 넣는 등 활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차처럼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도 있고요. 분말 형태도 있던데요. 그건 어때요? 네, 삶는 분말은 입자가 더 고우니까 소화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식이나 죽 같은 데 섞어주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영양을 섭취하기 좋겠죠? 아니면 빵이나 떡 만들 때 반죽에 섞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쌀눈에는 지방 성분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요. 공기에 노출되면 일반 쌀보다 산패, 그러니까 변질되기가 좀 더 쉬워요. 상하기 쉽군요. 네, 그래서 일단 개봉하고 나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잘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워낙 고농축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약 3g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 자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g 정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쌀, 특히 쌀눈의 재발견부터 시작해서 기능성 쌀들, 그리고 최신 곡물 소비 트렌드까지 정말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밥 한 공기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이 쌀눈을 통해서 가바니, 감마오리자노린이 하는 놀라운 영양 성분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 그리고 도담쌀이나 눈 큰 흑찰처럼 특정 건강 목표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쌀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점점 더 현명해져서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 신선도, 건강 효능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곡물을 선택하고 있다는 그런 변화의 흐름도 읽을 수 있었죠. 오늘 나눈 이런 정보들이 당신께서 매일 마주하는 밥상을 조금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쌀의 영양 대부분, 그러니까 쌀눈의 66%, 쌀교의 29%가 집중되어 있고 이게 도정 과정에서 거의 다 버려진다면요. 우리는 쌀을 그냥 주식,
탄수화물이라는 틀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건강 기능성을 가진 식품 소재로 새롭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어서 백미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현미의 영양을 어느 정도 살린 오분도미, 쌀룬이 남아있을 확률이 좀 더 높은 도정 단계죠. 의 가치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쌀룬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능성이 많죠. 더 나아가서 이제 쌀의 신선도와 영양 보존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혹시 예전에 김이 그랬던 것처럼 진공 포장 같은 기술로 고품질 쌀의 가치를 딱 지켜서 전 세계 시장에 K라이스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쌀 산업의 새로운 기회, 뭐랄까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지 당신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